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궁금한 건요. 우리 주변에 인간관계에 연연하지 않고 잘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게 혹시 있을까요? 인간관계에 연연하지 않고 라는 포인트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관계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안 되는 상황에서도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질문으로 들렸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첫 번째로는 독립성을 갖고 있어요. 혼자서도 괜찮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잠시 외로울 수 있고 내 곁에 지금 나를 지지한 사람이 잠시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땐 내가 내 독립성으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건강하게 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이제 인간관계에서 연연하지 않는 특징을 보이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자유를 조금 중시하는 사람의 경우 주변 사람들이 없어도 크게 연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인간이라면 다 자유라는 기본 욕구가 있는데 그 자유라는 가치를 본인이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연연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유가 나에게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자유로울 수 있게 본인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잠시 혼자여도 난 자유롭게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잠시 내 곁에 사람이 없더라도 인간관계는 내가 원할 때, 필요할 때 만들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관계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인 신뢰가 있는 거죠. 아, 나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다. 관계는 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잠시 외롭더라도 크게 무너지지 않는 거죠. 인간관계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을 수 있다면 휘둘리지 않고 나에게 집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내 마음을 세팅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인간관계는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관계의 질을 높이거나 관계를 잘할 수 있는 맞는 공식은 없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할 때 조금 더 편안해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타인의 것은 타인의 것이라는 그 경계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반응을 했을 때 내가 휘둘리는 이유는 그 반응을 내가 어떻게 또 통제하고 싶은 마음? 예를 들면 너 오늘 조금 별로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뭐지? 나한테 왜 이런 지적질을 하지?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그 사람에게 반응을 돌려줄 수 있다면 나는 크게 휘둘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별로라고 했어. 그럼 나는 진짜 별로인 것인가? 어디가 별로인 것이지? 이렇게 파고 들어가다 보면 그 사람의 그 반응 안에서 섞여버리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반응을 돌려줄 수 있죠? 그래서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나한테 그거 필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 알았어, 거기까지. 라고 선을 그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단호하게? 네. 내가 불쾌하고 나에게 필요하지 않다면 그건 너의 생각이구나. 이렇게 선을 그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타인의 반응은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한 명의 의견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얘기를 해서 불편한 것으로 끝내야지 그 사람의 말이 진짜면 어떡하지? 이 순간부터 휘둘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내가 친하니까 말해주는 거야. 너 이런 게 좀 문제야. 라고 말할 때 그건 그 사람 한 명의 의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 더 내가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면 내가 왜 휘둘릴까? 그 휘둘리는 진짜 이유를 한번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생산적인 일을 해야 돼, 쓸모 있는 일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많이 이제 주입받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집에 있을 때 주말에도 왠지 누워서 소설책을 보고 있으면 내가 비생산적이고 뭔가 건설적이지 않은 일을 하는 것 같다는 죄책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책을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생산적인. 그러니까. 그런데 자기 개발을 위한 목적을 갖고 책을 읽어야 될 것 같아서 소설책은, 만화책은 보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유튜브나 뭐 넷플릭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고, 그럴 때 또 마침 내 모습을 본 어떤 뭐 엄마나 아빠가 너 왜 그 나이에 그러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에 휘둘리는 사람과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있겠죠. 그 차이가 뭘까요? 난 충분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휘둘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내가 그냥 소설 보는 게 행복하면 그렇게 휘둘리지 않는다는 그 말씀 맞아요. 그럼 그 불행감은
어디서 기인된 불행감? 그것이 이제 내가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 부족할 때, 내가 소설을 보고 싶지만 이렇게 봐도 될까? 그 마음이 같이 있을 때 주변의 말에 쉽게 걸려 넘어지겠죠.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확신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내가 소설을 보더라도 즐겁고 잠깐 쉬는 시간이야. 그래서 그 소설 읽는 자체에 몰입할 수 있다면 그 시간은 굉장히 가치가 있겠죠. 그런데 본인이 소설을 읽으면서도 아니면 읽고 나서도 내가 소설이나 보고 앉아있었네. 무의식적으로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면 그런 나의 불행감을 보고 누군가가 한마디 할 수 있겠죠. 그 불행감이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지만 사실 또 나에게 상처가 되고 기존에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더 건드려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미 누군가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나 혹은 집단에서 내가 그런 얘기를 계속 들어서 이미 휘둘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럴 때 다시 내 마음을 원상복귀시키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일단 너무 고통스럽겠죠. 보통은 지적이나 판단, 평가일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내가 불쾌하고 불편하고 또 내 이면에 상처가 건드려졌을 거예요. 그럼 그것이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내가 왜 이렇게 아플까? 일단 그 사람이 지적한 것 자체로도 우리는 당연히 상처받을 수 있는데 그게 정말 내 마음을 후벼 팔 정도로 휘둘리고 내가 넘어져 버린다면 그 말이 내 안에 뭔가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게 뭔지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겠죠. 예를 들면 넌 너무 이기적이야 얘기를 했어요. 그 말에 걸려 넘어진 사람이 있고 안 넘어진 사람이 있거든요. 걸려 넘어지는 사람의 경우는 나는 이기적인 사람인 걸 사실은 알지만 이기적인 티를 안 내야지. 나는 되게 노력하고 있어. 안 이기적이야. 라고 스스로를 자꾸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점에서 너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하면 그동안의 노력이 무산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억울해지죠. 나 이기적이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이기적이라고 말을 해버리니까 정말 본인이 지금까지 뭘 해왔던 건지 허무하고 그 사람이 밉고 이런 감정에 휘말리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기적이라고 하는 게 왜 기분이 나쁘지? 그것부터 알아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내가 노력했는데 알아주지 않았구나. 이게 서운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람의 말 이면에 난 서운해. 날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인정해줬으면 좋겠는데 나한테 너무 차갑게 얘기를 해버리네. 그게 서운하구나. 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었는데. 그럼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게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 하더라도 그런 마음이 조금 해소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내가 왜 그런지 모를 때 우리는 고통스럽잖아요. 고통스러운 걸 아는데 그 원인을 찾고 싶어요. 그렇다면 내 안에 뭐가 있는지 찾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한번 물어봐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기적이라고 나한테 얘기하는데 일단 난 좀 마음이 아프고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의도를 내가 추측한다기보다는 일단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배려를 바라기 때문에 이기적이야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도 물어보면서 조금 상호작용을 한다면 그러니까 나와의 연결도 해보고 타인과의 연결도 하면서 서운하고 상처받은 상황에서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말의 의미를 다시 새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게 저도 예전에 또 왜 이렇게 진지하고 재미없어? 라는 말 들으면 기분 나빴거든요. 네. 그런데 진지하고 재미없다라는 그 말의 프레임을 그 강점이 있잖아요. 진지한 거의 강점. 그걸로 돌려서 생각하게 되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들어도 특별히 기분 나쁘거나 그런 느낌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것도 마찬가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기적이다를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 감정이 이제 따라오고 그 이면에 또 어떤 욕구가 좌절되겠죠. 그래서 아까 이렇게 진지해. 뭔가 잘못된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진지함이라는 속성 자체를 내가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면 걸려 넘어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인간관계는 계속 맺어나가야 되는 거라면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내가 친밀하다고 느끼는 사람이면 그 친밀감을 집중해보면 좋겠어요. 어쨌든 내가 느꼈을 때 좋다, 친밀하다, 어떤 얘기를 해도 거리낌이 없고 사실 어떤 내 치부를 보여도 크게 찜찜하지 않다. 그러면 그 사람을 곁에 두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편하게 느낀다는 것 자체는 그 사람이 나를 평가적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하지 않는다. 그렇게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물며 이기적이라고 말을 했더라도 이기적인 이 단어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뢰감이 있다면 이런 부분은 이기적으로 보이는구나.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연결되는 건 내가 그 사람과 다르다는 것도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 당연히 다름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또 상처를 받거나 뭔가 잘못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나랑 너는 여기서 다르구나. 그 자체를 그냥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면 참 주변에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편하다고 느끼는 것 자체가 상대가 나를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이 너무 와닿게 느껴졌습니다. 네. 우리가 참 무의식 중에 판단하고 평가하잖아요. 이거는 예쁘네. 저건 별로네.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식 중에 그렇게 판단하는 존재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조금 성숙해지고 싶은 사람이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면 잠시 멈춰서 판단하거나 평가하기보다는 그냥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는 게 상대방에게도 조금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습관을 자제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다면 내가 그런 식으로 상대방에 대한 평가나 판단을 하지 않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어떤 화법이나 어법 같은 게 있을까요? 관계는 정말 연습이 계속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 처음에는 멈춰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좀 부정적인 판단을 나도 모르게 했다. 그것을 바로 꺼내는 게 아니라 일단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멈추는 거죠. 그게 참 어렵죠. 네, 우리가 멈춤의 힘을 정말 잘 활용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얘기가 어떻게 들릴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도 너무 얘기해주고 싶다면 나의 의도를 얘기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난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 내가 그렇게 의도를 잘 알 수 없는 관계라면 의도를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래서 관계에서는 내가 어떤 니즈를 갖고 있는가도 꼭 확인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친구에게 어떤 점을 원하지? 이 친구의 어떤 점이 좋아서 계속 친구를 하고 싶지? 또 그 사람에게도 물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당신은 내가 어떤 점이 좋아서 계속 관계하고 싶은지 그런 얘기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둘이 이 관계에서 어떤 걸 원하는가?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걸 줄 수 있고 이 사람도 이런 걸 줄 수 있는데 이 관계는 어땠으면 좋겠는가? 이 관계의 니즈도 서로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관계의 니즈라는 게 정확히 어떤 사람은 즐거운 관계, 같이 맛있는 거 먹고 같이 재밌는 걸 하는 관계를 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과는 지적 자극을 충전하는 관계를 원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사람과는 어떤 관계를 내가 질적으로 원하는지 그게 나만 그럴 수도 있고 이 사람도 그런지도 확인해 봐야겠죠. 그 니즈가 서로 가까울 때 더 관계의 깊이가 더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사실 어떤 사람은 이럴 수 있잖아요. 관계는 무조건 하나야. 그런데 그 관계의 폭이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더 인간관계에 유연해지고 인간관계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뭔가 재미도 있어야 되고 공부도 같이 해야 되고 실수도 있어야 되고 이러면 그 사람에게 너무 많은 니즈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잠시 삐그덕했을 때 무서울 수 있겠죠. 잘못될까봐. 그런데 관계마다 그 사람이 줄 수 있고 내가 줄 수 있는 역할이 이렇게 조금 기대값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사람과 잠시 틀어지는 상황이어도 또 내가 바라는 관계의 욕구는 또 다른 데서 채울 수 있다. 그런 말로 들려요. 이런 관계의 폭을 넓히는 것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사람에게 바라는 게 뭘까?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열심히 일을 해서 성취하고 싶어. 그러면 이 성취 욕구에 도움이 되는 파트너가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과는 퍼져 있고 충전할 수 있는 그럴 때 또 떠오르는 사람. 그런 사람과는 굳이 일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내가 바라는 욕구들을 충족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연인이라면 이 사람에게는 사랑을 받고 싶어. 그러면 사랑받을 수 있게 내가 또 원하는 걸 표현하고 그런 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한 사람과 모든 걸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사람과 서로 합의한 것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와닿는 게 관계에 연연하지 않기 위해선 계속적으로 나에게 관계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된다. 네. 이게 되게 모순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인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과도 소통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나와 소통할 수 없다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면 이 관계에서 내가 뭘 원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언젠간 나한테 도움을 주겠지라는 신뢰감이 형성되면 당장 나에게 어떤 걸 주지 않아도 그렇게 또 섭섭하지가 않아요. 언젠간 주겠지, 때가 되면. 그렇게 조금씩 신뢰를 쌓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나에게 도움이 안 되고 해가 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거든요. 좀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 조심해야 되는 사람의 분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대표적으로 많이 들리는 게 무례한 사람. 그러니까 무례한 사람에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 이런 책도 많고 얘기도 많은데, 일단 이때는 이 사람이 일단 무례한 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왜 이 사람은 무례함을 지속하는가, 나한테 왜 자꾸 무례한가,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나한테만 무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네. 다른 사람들한테는 진짜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데 나한테만 그래. 그럼 더 기분 나쁘잖아요. 그럴 때는 불편하다 표현해야겠죠. 그런데 무례함을 지속하는 패턴의 경우 그것이 무례하다는 것을 티를 안 내요. 일단 속으로 내가 예민한가 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분명 무례한 상황인데 일단 기분이 나쁜데 그 무례함을 보는 게 아니라 나에게서 원인을 찾아요. 내가 이상하구나. 내가 이 정도 쿨하게 넘겨야 되는데 또 예민하게 반응하네? 이렇게 결론이 가니까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상한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반응해도 얘 그냥 넘어가네? 이렇게 해도 되나 보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 상대방의 무례함이 왔을 때는 나에게서 그 원인을 찾지 말고 일단 그 무례함에 대응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방금 그렇게 얘기한 게 난 좀 무례하게 느껴진다. 내 기분을 믿어야 돼요. 그렇다면 그것이 무례하다라는 행동으로, 말로, 표정으로 내가 전달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언어적으로 표현하지 못한다면 비언어적으로라도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것이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비언어적인 나의 사인을 캐치를 못할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조금 더 직접적인 언어로 표현을 해야겠죠. 네, 불쾌하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단호하게 표현하는 것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계속 그렇게 한다면 이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 동백꽃 필 무렵에서 동백이 혹시 보셨나요? 동백이가 이런 대사를 했어요. 네. 하찮이가 되느니 불편한 사람이 되기로 했다. 그러니까 하찮아지는 삶을 지속했던 원인이 자기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만히가 되기로 선택했구나. 내가 그럼 그걸 그만하자. 그 대신 나를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걸 감수하는 거죠. 그렇지만 더 이상 사람들이 나에게 무례하지 못하도록 내가 하찮아지지 말자. 이렇게 생각의 전환을 이루어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는 건 내가 막을 수 없지만 그걸 지속하는 건 내가 어떻게 해볼 여지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 조금 조심해야 되는 사람 두 번째 유형으로는 지나치게 배려하는 사람을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상대가 나한테 배려를 할 때요? 네. 뭔가 과하다. 내가 원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았는데 과하게 친절하거나 배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물론 본인도 그렇게 편하진 않아요. 그런데 배려가 습관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 봐야 돼요. 내가 이만큼 받았는데 이만큼 돌려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배려가 반복되면 잠깐 멈춰서 난 이만큼 받아도 그만큼 리턴 못할 것 같아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럼 그때는 배려를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고 싶다 하더라도 나는 일단 여기까지 받겠다. 그렇게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은 배려하면서 그만큼 받기를 원하거든요. 받기를 원하고 본인을 좋아하게 만들고 싶다는 그 본인의 통제 욕구로 내가 원치 않는 배려를 쏟아붓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이제 서로에게 좋지 않겠죠.
그래서 주고받는 건 필요하지만 또 친절은 필요하지만 과하다면 그 사람의 욕구를 내가 떠안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이 준 것만큼 리턴하지 않으면 서운해할 수 있겠죠. 상대방이 나한테 그렇게 지나치게 배려를 한다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나한테 의무감이 될 수도 있고 원하는 니즈만큼 충족해주지 못하면 다시금 나한테 화살이 될 수 있으니까 네. 적당히 내가 거리를 조절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과하다고 느낄 때는 거리 두고 배려가 의미한 게 뭔지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가능하면 그 사람에게도 물어보고 지금 조금 너무 주는 것 같아. 내가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나 이만큼 주지 못해.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고 그 사람의 욕구까지 우리가 같이 얘기할 수 있다면 더 깊은 관계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얘기 없이 일방적으로 주고 나는 그냥 받는 관계로 가다 보면 그 관계는 계속 불편해져 가는 길로 가는 것 같아요. 사실 막 그렇게 잘해주다가 갑자기 그 사람이 투자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자칫 잘못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끌려가지 않고 관계의 모양을 보면서 내가 바라는 거, 이 사람이 바라는 것이 합의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관계는 참 평생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고민일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참 어릴 때부터 이렇게 관계해야 된다라는 걸 배우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른이 돼서도 이렇게 관계하는 게 조금 더 건강하다라는 걸 배워가고 있는 것 같고 이 영상이 조금 그런 그 관계에 대한 고민에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관계는 문제가 없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던 관계도 아니다. 단지 안전해질 수 있었던 배경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었음에도 그 문제를 해결해온 관계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문제나 갈등은 풀어가면서 조금 더 깊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오늘은 이혜진 상담사님과 우리가 인간관계에 연연하지 않고 인간관계를 잘 맺어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마인드 세팅을 하고 액션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